가보려고 합니다. 화환이 말이죠. 이 길에 쫙 있네요. 예, 한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말 저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 해주신 부천 시민분들, 그리고 주민분들,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소식 초대장을 SNS에 올릴 때 이런 말을 올렸어요. 같이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반짝반짝 자리가 빛날 거예요.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 힘들 때마다 오늘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여러분? 엄마가 편지에선 뭐라고 결혼식에서 얘기한 사람 죄송합니다 엄마. 결혼식 저는 이상하게 근데 지금 저는 또 프로포즈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말을 생각할 때 언어를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이미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체에 와서 이미지로 얘기했다가 맞거든요. 뭔 소리 해? 이러면서. 그래서 많이 고치느라고 진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저의 개소식이고 그리고 함께 갈 여러분들이니까 동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 언어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언니가 웃어서 눈물이 나오고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저를 상상하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어떤 아이가 생각나냐면 굉장히 평온한 바닷가에 모래사장 앞에 앉아서 그냥 조개를 줍거나 모래사장으로 집을 짓거나 그런 아이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었죠. 전 세상이 안전한 곳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조금 어떤 기질이 있냐면 무턱대고 해보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작은 배를 만난 것 같아요. 못 모르고 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다로 배가 혼자 흘러가는데 파도도 만나고 정말 고생스럽고 고난스러웠어요. 그게 20대 한 후반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견디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를 견디게 해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한 큰 배가 앞에 나타났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배에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얘기해줬고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천입니다. 제가 정말 뭘 해야 되지? 라고 헤맬 때 부천이 여기서 한번 사업해보지 그래? 하면서 저에게 사무실을 주었고 저의 직업이 생겼고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아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러한 자신감을 주는 곳이 바로 부천이었어요. 저는 이제 가끔 한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모래사장 그 평온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내 꿈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던 시절을 보내다가 지금은 압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항해를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배에 함께 타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믿고 타주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같이 가주시렵니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어렸을 때 그 모래사장은 아니겠지만 또 평온한 모래사장을 만나겠죠. 저는 바로 그곳이 오정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오정부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운을 주십시오. 화이팅 해주십시오. 화이팅! 오정부 위에 정치가 있습니다. 정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별명을 지었는데요. 저한테 하도 찡찡대가지고 찡찡이라고 해요. 전화해가지고 뭐해라 자꾸 얘기합니다. 대선 때 문화예술 분야 정책을 조정원 의원님과 함께 다 만들었고 또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유정규한테 다 토스했어요. 저는 공강을 좀 해서 조금은 아는데 그래서 유정규가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재명
퇴근할 때 마음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0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강대교를 통해서 국회에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국민들이 대신 장관들, 총리들 혼내켜주라면 굽히지 않고 혼내줍니다. 그리고 퇴근을 할 때는 이제 주인님들 모시러 가기 때문에 고개를 낮추고 퇴근을 합니다. 제가 싸움을 많이 한 걸로 뉴스에 많이 나올 텐데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희 지역구 주민과 단 한 차례도 언제나 한 적이 없어요. 뭐라 하면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유정조원도 전화를 못 받아서 절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하려고 사람들은 거기에 욕먹는 것이 절반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비에 국회의원을 욕하는 욕값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주장합니다. 앞으로 욕을 먹어도 그리고 누가 때려도 울지 말고 씩씩하게 부천에서 정주에 가길 바라고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언니한테 내가 한마디 유정주하고 밥 먹고 술 먹을 때 아버님, 어머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어디하고는 통화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 어릴 때 많이 꼬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진짜. 사과하세요. 꼬집었던 거. 어렸을 때 꼬집은 거 갚기 위해서라도 언니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주보다는 조금 좀 그렇지만 언니도 유정주만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네, 하여튼 아니 다니는 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네. 꼭 같이 다니시고 이렇게 부모님도 다니시고 하시고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제가 그냥 유정주 산행시로 좁한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정주 잠깐 나오세요. 유정주 뒤에는 정청래가 있다. 잘 가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경태입니다. 오늘 버털거사를 보면서 자란 국민학교 때 보면서 자랐던 팬들로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돼서 항상 말씀도 많이 여쭙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기가 워낙 이제 부천이 오정구가 또 현역 의원도 있으시고 해서 오기 좀 쉽지는 않은 지역이긴 한데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오신 이유는 그만큼 이정주 의원님이 워낙 다른 의원님들과 관계도 잘 맺으시고 여러 활동과 여러 입법 활동에서도 여러 두각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그 2040 청년다방이라고 청년 의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 의원이시고 전 책임 의원으로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또 대선 때 혁신위원장 맡았을 때는 또 우리 혁신위원으로 모셔서 열심히 우리 정치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함께 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정말 찐심 있는 의원님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시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오시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으려고 보는데요. 저는 유정주 의원님이 예의가 참 있는 사람이다. 뭐 착하다, 뭐 개혁적이다, 문화예술의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예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후배로서 선배에게 예의를 다하고 또 친구나 동료들에게 의리를 다하는 정말 예의 있는 사람인데 또 부천 시민들께서도 많은 우리 유정주 의원님과 함께하는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예와 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유정주 의원님의 부천 사무소 개소식 참 감개무량하네요. 지역사무소 제가 지역구 오면 힘들다 했죠? 제가 항상 저는 서울 동대문들인데 지역구 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마다 너는 왜 이렇게 어디 행사장을 가니 이렇게 말을 하길래 아니 원래 지역구 가야 된다. 정말 산악회 인사도 해야 되고 뭐 미사도 예배도 저는 기천부라고 하는데 기독교 불교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 도대체 왜 바쁘니라고 해서 제가 지역구 가서 힘들다고 했죠? 네. 오늘 정말 이렇게 통쾌한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부천 사무소 개소식 더 번창하시길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정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서대문에 가서 지금 지역 사무소 내고 오늘도 지역 돌면서 장미축제 갔다 왔습니다.
달고 인사 다니면서 잘 봐달라고. 네, 장경태 최고위원 말대로 지역 보니까 정말 일도 많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 들면서 저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에서 잘해서 부천을 행복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유정주 의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한 소절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보내는 날에 여기까지. 네, 섹시한 우리 이승민이요. 예, 동안구 갑의 국회의원입니다. 김병근입니다. 유정주원하고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동안입니다. 예, 유정주 의원이 부천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 작업 최고에서 나오는 그 열정이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 때도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저는 손실보상을 했는데 우리 유정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인들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그 부분들을 관철시키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내부대표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 명단이 저체부에서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지역구라는 데는 비리하고 달라서 매우 훌륭한 곳인데 우리 유정주 의원은 지역구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는 회의체 기구라서 국회의원 한 명이 정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자이크처럼 자기가 할 일들을 제대로 해주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갖춰지는 것이듯이 그래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리고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됩니다. 유정주한테 정부를 바라지 말고 유정주가 지가 할 일을 지가 할 말을 하는지를 봐주시면 그걸 가지고 평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천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부천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부천에 안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부천에 안 사시는 분들은 외곽에서 포를 때려줘야 됩니다. 그 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부천에 사는 한 명만 설득하면 그 한 명이 손오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을 설득해 주시고 부천에 안 사시는 분들은 부천에 사는 친구 한 명을 강하게 설득하면 그 사람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우수하게 치러본 경선의 법칙이어서 유정주에게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찍 오고 싶었는데 양효원 의원님 지역에서 제가 강연 맡은 게 있어가지고 양효원 의원 좀 볼 겁니다. 좀 더 제가 일찍 왔으면 아마 행사 못했을 겁니다. 압수수색을 받아야 되거든요. 유정주 의원 살리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민주당 걱정을 많이 하시고 민주당이 너무 분열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와중에도 우리 정청래 의원 같으신 분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한테 희망을 걸어야 되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덜 익었습니다. 민주당에는 현재 세 종류의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세 종류. 친명, 반명, 비명이 아니고 세 종류가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 있습니다. 아직 용의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압수수색 같은 거 받고 이래야지 피의자로 전환이 되고 기소가 돼야지 피고인이 되거든요. 그냥 하는 말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 같은 피고인은 이제 사람이 된 거고 우리 용의자에 아직 머물러 있는 유정주, 정청래 이런 분들은 아직 의심받는 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언제나 진심을 가지고 그리고 시민들의 뜻이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나 아시는데 항상 앞장서고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장경태 의원,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랑 같이 항상 합심해서 당의 혁신을 위해서 늘 고민하시고 우리 유정주 의원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부잣집 막내딸처럼 생겨가지고 처음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여기 끌려왔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까 우리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문화예술에 관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봤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아직 바꿔야 할 여러 과제들, 개혁적인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연구하고 항상 진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진짜 좋은 의원이었습니다. 부천으로 오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성원하면서도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꽉 채워주신 거 보니까 우리 유정주 의원이 다짐하고 계시는 정주는 정치가 반드시 여기서 성공을 이룰 것 같다, 이런 예감을 합니다. 유정주 의원님한테 많이 힘 보태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상한 흉물들을 접하는 정치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좀 이렇게 곱고 스마트하고 멋진 사람이 좀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유정주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유정주 의원을 지지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우리 국회에서 유정주 의원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보다는 더 가녀리고 더 미인인데 어쩜 저렇게 똑바르게 얘기를 잘하실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정주 의원님은 제대로 된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유머와 비유와 이 문화 예술인들은 이게 참 다르구나.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에 대해서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정치가 막 싸움의 전장이기도 하지만 그 싸움의 전장 안에서 보여주는 해학, 그리고 그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는 유정주 의원님께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부천이 또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문화의 도시에 유정주 의원이 할 일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천 시민 여러분, 유정주 의원님 꼭 밀어주실 거죠? 네. 아이,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유정주 의원님 꼭 밀어주실 거죠? 네. 네, 파이팅입니다. 유정주는 정제.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은영입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 유정주 의원님 뵐 때마다 제가 놀라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유정주 의원님을 좋아하시는,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유정주 의원님 정주할 수 있도록 박수 쳐주시는 분들이 남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뵙기 어려우신 분들을 여기 다 계신 거 보니까 그동안 우리 유정주 의원님이 정말 신뢰를 쌓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이런 게 느껴지고, 우리 유정주 의원님 저희 문화예술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정말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따따라 얘기하셨죠? 저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정주 의원님 너무 멋지게 하고 계세요. 다른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유정주 의원님 여기 의정부에서 국회의원 꼭 하셔야 돼요. 정말 한 분 한 분한테 꼭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예술계를 대표하고 정말 감사드리는 분이니까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은영님, 부천 유튜브 대표님이십니다. 나인 가스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세요. 흥원회장 흥원시 운영합니다. 우선 저는 흥원회장이기 때문에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고,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면 내 친구 문재인을 보면 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되게 잘나는 사람이다.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왜냐면 저는 유정주 의원이라는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난 잘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유정주 의원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소중합니다. 네, 존경하는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친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애정, 이런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유정주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부모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주님의 아버지 유성웅님,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어머니 전복남입니다. 정말 좋으세요. 아버님은 유성웅, 성웅하면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성웅, 이순신, 복남이, 어머니 복남이. 우리 어렸을 때 노래 있잖아요. 복남이가 뭐 아니면 그 노래도 있잖아요. 복이 넘쳐요. 예. 언니 유현주, 언니가 미인이에요. 네? 언니만 신경 썼나? 네. 정주도 이쁘다고요? 이쁜데 더 이쁘다는 얘기죠, 언니가. 네. 뭔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자, 우리 유정주의 큰 조카. 오, 여기 DNA가 좋다. 이은아. 이름이 이은아? 안녕하십니까. 유정주 엄마 되는 정옥란입니다. 이렇게 유정주라는 사람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바쁜 토요일 또 주말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정주한테 쓰는 편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저런 얘기도 쓰고 싶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러면 떨리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딸 정주야, 그리고 나에게 또 정주야. 이런 편지 처음 써보네. 아마 보통 결혼식에서나 아마 이런 편지를 쓸 것 같은데 나는 너의 개소식에서 쓰게 되는구나. 그러나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는 결혼식과 닮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주야, 너는 내게 딸인 동시에 나를 진심으로 존재하게 해준 사람이었어. 엄마 바보였고 또 나라는 사람을 온몸으로 사랑해준 존재였단다. 너는 엄마 뱃속에서 발을 못 채우고 나왔어. 그리고 내가 잘못될까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 나는 내가 배가 아픈 줄도 몰랐단다. 정말 너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겨우 2.5kg을 못 채웠었지. 그런데 유난히 큰 눈망울과 쏙 들어간 보조개 정말 예뻤단다. 그러나 역시 발이 늦어서 예방접종을 한 번도 제때 해본 적이 없어. 최종의 미달이 돼서 항상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은 다음으로 미뤄진 적이 여러 번 있었지. 그럴 때마다 모유를 한 번도 먹여보지 못한 내 탓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거는 지금도 그래, 그 마음. 그러나 너는 아기 때부터 아침에 엄마가 눈을 뜨면 같이 눈을 뜨고 해서 너를 업고 아침상을 차리곤 했었지. 그러면서 자라면서도 너는 온종일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며 내가 상상하는 이야기를 쫑알쫑알 들려주던 사랑스러운 엄마의 껌딱지였어. 잠들기 전이면 꼭 엄마의 머리카락을 입에 대고 코로 막고 하면서 잠이 들었지. 그래서 항상 엄마는 너 때문에 머리를 잡을 수가 없이 긴 머리로 하고 다녔단다. 그 작은 손 껌뻑껌뻑하며 나를 바라보던 큰 눈망울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행동으로 어른들을 무대하는 등의 애교잼이었지. 너는 상대방에게 너와 공감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였어.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를 두어서 엄마는 참 행복해한다. 네가 5학년 때 들고 온 통지표를 지금도 잊지 못해. 성적이 좋지 못해서 그런 거냐고? 아, 그게 아니고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담임 선생님이 써준 글 때문이었어. 정주 어머니 천사 같은 아이를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는 그 통지표를 지금도 가지고 있단다. 나에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환상적인 그런 순간이었거든. 네가 또래보다 작고 공부는 썩 잘 못했지만 항상 친구들을 리드하는 그 모습이 참 장했어. 사실 너는 교과서보다는 이야기책을 더 좋아하고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지. 그건 너의 특징이, 그런 너의 특성이 입시 유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학습지를 푸는 그것보다 자신의 상상을 글로 표현한 아이였으니까. 가끔 너는 내게 물었지. 엄마는 왜 나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안 했어? 그때 엄마의 마음은 내가 약했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하는 심정이었고, 그러나 너는 정말 너한테는 다른 좋은 재능이 많았어. 그렇게 키웠더니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엄마 몰래 극장 구경도 다니고 그랬지. 엄마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너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정주야, 나는 내가 대학 강의하면서 좋은 강의 다닐 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갑자기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싶었다. 그런데 역시나 지속하기 힘들었었지. 특히 사드 때 많이 힘들었었어. 그때 엄마 아빠는 도와주지도 못하고 뒤에서 가슴만 졸였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지금 네가 또 힘든 길을 가겠다고 하는구나. 엄마는 이제 예전처럼 걱정하지 않고 응원을 보내려고 마음먹는다. 그리고 쉽게 늘 기도해. 건강하기를. 오랜 시간 약자의 삶을 살아온 네가 정치를 하게 될 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네가 가야 할 길이 이곳에 있다면 어디 한번 보라는 듯이 열심히 해보렴. 내가 있어서 엄마는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처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 사랑이 대상이 되고 너 또한 사랑받는 정주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기를 부탁하며 엄마는 너의 모든 것을 응원한다. 그리고 잔소리도 안 할게. 그리고 해장국도 끓여줄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건강,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며 그 점을 부탁한다. 2023년 6월 10일 너희 개소식에서 사랑하는 정주에게 너희 사랑,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아마 이 편지 쓰시면서 이 얘기를 뺄까 될까봐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어머니께서 감동의 편지를 낭독하시는 동안에 우리 유정주 의원께서는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엄마를 이렇게 흘금 보면서 공부에 자꾸 그런 표정이 있었는데 결론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참 5년지간에 너무너무 훈훈한
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유정재님 엄마만 안아드려. 엄마 안아드려.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안아줬는데 엄마 사랑해. 예. 아빠는 왜 울어? 아빠가 마음이 돼야 눈물이 탁동같이 흘리시니 아니 나를 안 시키는 인사를 왜 그러시죠? 인사만 한 말씀 해주시면 그러면 울지 마시고 나오세요. 안 하신다고? 우리 아빠라도 한번 안아주지 빨리 와. 엄마만 안아주니까 아빠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엄마만 찾아오잖아. 아빠 사랑해요. 예. 아빠 사랑해. 예. 아빠 안아주시고. 예. 금방 웃잖아. 예. 자, 우리 유정재님 나오셨잖아요. 오늘 주인공입니다. 부천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인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확인하고 이렇게 설명했듯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유정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모셔서 그리고 큰 응원의 박수로 모셔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재님 박수 보내주세요. 저는 엄마가 우는 걸 거의 처음 보는데.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죠. 저는 사실 유정주 의원도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제가 판사에 없는 영화진흥위원회 공무원을 1년 하면서 기본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것을 기관장으로서 공무원에서는 고구마 100개 먹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의 유이한 이해가 유정주 의원님이었습니다. 처음 뵙기만 나가지고 산안에서 의견 나눴는데 30분이 뭐 끄덕 전화할 정도로 너무 잘 만나시고 크게 아주 위안을 삼으셨는데 국감장에서도 거의 다른 거를 너무 이게 저 소표를 말씀드리기 너무 여기 내가 왜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엄한 소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아시스 같은 존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똑똑하시고 열정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5분만 있으면 대한민국과 정책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선이셔서 좀 끝발이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하시면서 힘내시고 앞으로도 행복하겠습니다. 네, 회장님이시 차승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승기 전 한국영화제협회 회장님. 유나 많이 입었는데 유나도 진짜 선거 때 같이 다니는 투표에 아닐 거지? 저는 이제 그 유정주 의원의 지도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저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입학을 하고 제가 나중에 한 달 뒤인가 임명이 돼서 제가 뽑은 학생은 아닙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내가 입학 사정을 했으면 안 뽑았을 거다. 근데 이 말에 요즘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 보면 별로 강하지도 않고 열심히도 안 할 것 같고 근데 보기보다 깡이 좋고 보기보다 성실하고 빠르고 약삭빠르진 않지만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일을 톡톡 가는 어떻게 보면 작은 체고 안에 어떤 장군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사실 국회의원을 처음에 아마 딴 팀에서 제안을 해서 받았을 때 상의를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국회의원 하기 싫다. 경험도 없고 정치적 경험도 한번 해봐라. 내 생각에는 꽤 잘할 것 같다. 근데 제 생각 이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진짜 국회의원은 지금 못해죠. 지역구 생활을 통해서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서 하는데 정말 이제 국회 생활을 하는 건데 오늘 그 첫 발을 뛰는 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다 보니까 다들 이런 거를 하나씩 갖고 계시더라고요.
유정주가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산 등록 밑에서 7등인가 8등인가 그 집회로 그래서 큰 돈은 필요하지 않지만 마음을 다하는 작은 후원이라고 해서 부천이 문화예술을 또 부천이 발전할 수 있는 국회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승재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에 계셨는데요. 진짜로 파나가 한국문화예술 네트워크 이사장님이신 김준건님께서도 경례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술 현장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아마 바쁘실 거예요. 저는 좀 한가합니다. 충청도 진천 한국에서 아침에 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유정주 의원을 알게 된 것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문화예술 관련 일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다니면서 문화예술 지지선을 이끌어낼 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서울에 이른바 주로 거주하시면서 문화예술 대표, 비례대표로 의원 활동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저 앞에 뛰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또 아마 제대로 아마 해보실 생각이 났는지 문화도시 부천에 금지를 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같이 했던 여러분들과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 문화예술이 언제까지 이렇게 뭐 적선 받듯이 의원 하나 받아가지고 정책 아쉬운 소리 언제까지 할 거냐.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응원하러 왔습니다. 예, 유정주 의원님, 예, 힘내십시오. 예, 응원합니다. 예. 신민준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님께서도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역사에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는 말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상을 가지고 있기에 정치와 만날 때 큰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술과 문화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 속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OTT 플랫폼으로 콘텐츠 보시지 않나요? 요즘 여러 드라마들 그것들 보시죠.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갈 데가 없어서 미술관, 과학관, 그리고 체험학습 등 가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물건도 사고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공원으로 가잖아요. 예술이 아니라 문화를 얘기를 할 때는 문화는 많은 것들과 사실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부천이라고 하는 곳들에 이제 문화예술이 적합한, 문화예술 출신 정치인이 적합한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 스페인 빌바오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한국의 전주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그곳들은 지역이 낙후하게 되면서 도시의 활로를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힘을 찾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정설적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진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라고 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만요. 거의 끝나갑니다. 살고 있지 않은 제가 부천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외람되지만 이구망천이라고 하는 그 정치인의 한 망언이었고요. 하나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봤을 때 부천은 저력이 있는 것들이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문화재단이 생긴 곳이고 부천 국제만화축제, 부천 애니페스타, 그리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등등의 유수의 많은 문화예술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세계에서도 많이 찾기도 하죠. 부천이라고 하는 곳들은 이미 문화도시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문화예술 출신인 유정주 의원님이 가장 적합한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 꿈을 주는 것, 이상을 주는 것, 그것들을 문화예술을 배운 힘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라고 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이 선거를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문화예술이 단단하잖아. 문화예술 뭘 알아? 경제도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었던 것들, 예술인이 오히려 정치에 더 적합하다. 그리고 유정주는 검증된 사람이다. 비례대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꼭 주변 분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균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대표님께서 자리하실 때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재균입니다. 기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독조합 회장으로서 유정주 의원을 처음 뵀었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여기 많은 유명하신 국회의원들 다 계시는데 저는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유정주 의원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다음에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겸손하시고 처음에 국회의원인지도 모를 정도로 대표하시는 거 보고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유정주 의원님처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저희가 유정주 의원님과 나가보는 아마 음악 한 곡 작곡을 잘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를 만드는 노래를 만드는 작가, 감독들도 부르시는데 저희들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정적인 같은 걸 만들어도 이상충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아도 저희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감독, 작가들 그 어려운 거를 많은 국회의원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법만 있으면 저희도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많은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렸는데 기울여 주셨던 분이 유정주 의원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정주 의원님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게 정말 찐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창작자들을 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그 진심을 느껴서 정말 정치 이런 거는 처음 나왔습니다만 저도 진심을 담아서 윤조를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감독님들, 우리 작가님들 힘을 모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는데요. 네, 경례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는 유정주 의원님하고 지난 대선 문화관광위원회 같이 참여했고 예술인 권리보장법 그리고 청년 예술인들의 권리들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할 때 같이 함께 연대하고 추진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진심을 느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정주 의원이 가장 적합한 지역구는 부천시다. 그리고 또 부천시에 가장 적합한 의원은 유정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롱런하시고 또 좋은 무대에서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짧게 유정주 의원님을 응원하는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한 번 더 오른손 드시고요. 5번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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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유정주 소개영상 때 나왔던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회 회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회장인데 저는 아까 그 제3목록 하위 출연이라는 얘기를 듣고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지 말았으면 좀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문화 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긴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더라고 버텨낸 걸 보면 그냥 지역구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보통들 이제 정치인이 되고 막 그러면 머리가 하얘지시고 급 하얘지시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축하드리고 어쨌든 부천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민호 의원회장. 드립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 많이 하셨고요. 한 말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여러분 다 만세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유정주! 만세!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한노인의 부천시 오정지의 지회장 김준혜입니다. 제 나이는 우리 나이로 84세입니다. 저도 정치 2002년도 생전사기로 저는 사실 색깔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 오면은 혹시 돌판이나 맞을까 하고 그런 걱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정주 4월 7일 날 우리 사무실 와서 첫 면담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 마음을 뺏겼어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얘기가 길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제가 선거를 부천에서 8번을 지킨 사람이에요. 삼전사기에서 이 바닥에서 보수 그때 한나라당이에요. 거기에 경기도 도의회를 당선을 했는데 그러고 제가 그 다음에 참 이런저런 그 얘기하면 바쁜 시간에 그것도 실패고 저도 순서가 좀 빠질 줄 알았는데 가려고 오던 자들이 세계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갔을 때 제가 진심 어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제가 또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많이 주고받았어요. 제가 하루에 50명 이상 진심 어린 사람을 만나라. 명함을 전해라. 그리고 악수할 때 꼭 손을 잡고 눈 마주치고 그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활동해라. 그러면은 내년 4월 당선은 99%다. 100%나 다듬어서 99%니까. 그래서 아까 오늘 분위기 보니까 내년 4월에 필히 당선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여기 왔다는 자체가 또 많은 핵심 국회의원님들이 여기 왔다는 자체가 벌써 답이 나왔어. 다만 2006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됐죠. 이전에 다 말씀하신 분들은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유정주 의원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유정주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오정부 뭔가 보시면 때 아주 여기서 아주 제가 이 지역 주민으로서 과제 하나 드리겠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 가까운 곳에 고강도에 아마 부천을 먹여 살고 고강도 지역 발전에 아주 선사시는 유적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붙여있어요. 누굴 하나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우리 문화에 아주 관심이 있으시고 굉장히 연결이 있으시는 유정주 의원님이 오셔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시고 우리 아주 부천 발전과 고강도 우리 오정 그리고 이 문화가 아마 다른 경제 건설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 경제라든지 우리 부천 경제에 요것만 잘 컨셉트만 살린다면 또 주택이시니까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오랫동안 활동하신 현직 위원님도 계시고 또 그 전에 어영 의원님 워낙 그냥 이쪽에도 잘 하셔서 부천의 네 분이 다 우리 민주당 표현하니까 무대이니까 해주시고 네 분이라고 완전히 호남 못지않게 부천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한때 요즘 우리 태국에 자주 보이는 의원님도 계시고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유정주 의원님 응원하고 계셔서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길을 얻어서 훌륭한 의원 되시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